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이제 공개가 됐고 처음 얘기가 나왔던 이 부분들, 최초 보도가 됐던 오마이TV를 통해서 최초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명 명태균 보고서가 핵심 참모들에게 공유가 됐고 이걸 토대로 전략회의도 했다라는 폭로가 지난주에 오마이TV를 통해서 있었고요. 이후 뉴스타파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상당합니다. 이 사안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서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환 서원대 교수,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신용환 교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출연을 해주셨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분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마이TV에 오셨는데 저는 두 분의 조합을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네, 네. 두 분이 좀 아시는 사이세요? 뭐 대학 동기니까. 네. 대학 동기세요? 네. 네. 그러면 평상시 여론조사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제가 유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동기인데 서로 연락하시면서 지냈어요? 아니면 연락을 좀 대선 캠프 때도 네. 마침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복도에서도 보고 같은 복도에서도 건물이었으니까. 보고. 같은 건 네. 맞아요. 네, 같은 네. 건물이었어요. 대학 빌딩. 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함께 자리를 네, 하게 그냥 됐습니다. 가벼운 사안 같으면 티키타카하면서 잘 케미를 맞출 수 있는데 네. 무거운 마음으로 뵈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군요. 지난주에 출연했을 땐 조금 가볍게 봤는데 네. 그 뒤에 조금 무겁게 파장이 돼서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고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택수 대표? 저는 늘 가볍습니다. 네, 가볍습니다. 네, 우리 신 교수는 무겁겠죠, 당연히. 아.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죠. 예. 무대 위로 올라갔으니까. 예. 링에 올라오셨고 예, 예. 좀 각오를 하셨습니까, 우리 교수님은? 처음에 고민할 때 네. 뭐 파장의 크기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각오는 했죠. 왜냐하면 네. 어떤 객관적인 한 일을 제가 오픈을 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의 각오는 했죠. 네, 각오를 하고 이제는 정말 아는 것들을, 그다음에 네, 당시에 네. 느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실 네, 거고 네, 이택수 대표님은 여론조사 과연 네. 이게 조작이 가능한가? 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또 데이터도 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네.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환 교수님 그야말로 지금 뉴스의 중심에 서 있고 제가 유튜브 뭐 아니면 채널 돌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나오시던데요. 갑자기 다 지금 뭐 뉴스 메이커, 뉴스 네. 이슈의 중심이 돼 버리셨어요. 자꾸 이제 그 소위 아마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오염시키려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답할 건 없고요. 그냥 네. 했던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전달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신다는 건데 네네. 그런데 당시 이 대선 캠프 상황실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무 장관이 네네. 신용환이라는 사람 기억이 안 난다. 네네. 캠프에 드나드는 사람이 바뀌지만 나는 몇 달간 고정 멤버였는데 네네. 내가 모를 정도면 그 사람은 중심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신용환 캠프 핵심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거다. 네. 이렇게 또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제가 중심 인물이라고 한 적도 없고요. 네. 핵심이다, 실세다 어디서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 제가 핵심 언론에서는 뭐 핵심 뭐 인사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분 일단 박민식 장관님 저 모른다고 하셨죠. 네, 박민식 장관. 그런데 저는 전략조정회의 결과 보고서가 제 파일 숫자가 한 6천여 개 되는 중에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상황 점검회의 결과 보고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는 유령으로 들어가서 그걸 작성을 했을까요? 예, 그걸로 답을 대신하고 뭐 시청자 남아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럼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회의를 안 들어오셨든지 다른 회의차랑 지금 헷갈리시는 건지 그럴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러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제가 모르는 다른 회의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어쨌든 그 공적인 자리에 네네. 신용환 우리 교수가 있었고 네네. 그건 확실하고 네. 박민식 장관이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는 회의체의 체계가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픈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 그다음에 네. 후보를 모시고 하는 중앙선대위 회의, 그다음에 선대 본부장 회의, 전략조정 회의, 전략조정 회의에 멤버에 정확히 누구누구가 참석한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신용환 네, 네. 있다 이름이.
아니 당연히 거기 예. 정책본부 각 기억이 책임자들이 안 난다 적혀요. 예, 그럴까요? 그거는 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최고께서 네. 전 최고께서 민주당에서 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평가받을 만큼 가볍게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만약에 뭘 공천을 네네네. 받고자 했다면 오히려 더 그때 가만히 말 않고 있으면 더 받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뭐라도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디 선임행정관이라도 장관급을 지냈지만 예를 들면 뭐라도 하고 싶었다면 또는 제가 이번 총선에 웹하드 갖다 통째로 갖다 주죠 뭐. 그래요? 네, 그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아, 예. 그 저희 건물이 대합빌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같은 제가 건물. 같은 층에 또 정책본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 예. 윤석열 캠프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경기도 서울본부도 이제 저희 대합빌딩에 있었고, 그러니까 대합빌딩이 대통령을 이제 이번까지 4명 배출한 건물인데, 네. 그때 당시에 윤석열 캠프는 4개 층을 또 마침 쓰고 있었고, 저희랑 같은 층에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정책 본부장 네, 했었고, 네, 네. 거기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뭐 의원님들도 많이 만났고, 네. 우리 신용환 교수도 여러 번 봤어요. 어. 회의하고 나오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네, 네. 근데 모른다고 하는 건,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젊을 때는 청년위원장 장관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용하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신장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실 모를 수가 없죠. 어.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청년위원장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 또 주요 선거에서 출마도 했었고 네. 광역단체장 출마도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르기가 어려운데 아. 모르고 싶다 이거죠. 모르고 싶다. 아, 모르고 모르고 싶다. 아,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고 계시군요. 네. 이택수 대표님은. 그래요. 이런 공격, 이른바 메신저 공격 이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괜찮으세요? 그분들이야 뭐 얼마든지 폄하하겠지만 제가 네. 지나온 길이고 제가 성격이 꼼꼼하든지 네. 워크홀릭이라서 아하. 정책본부를 기준으로 보면 네. 제가 거의 예외 없이 아픈 적도 없었으니까요. 아. 그때까지는 아침에 문 열고 출근해서 문 닫고 퇴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회의에 차출돼서 동동거리고 뛰어다니는 걸 출입 기자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러면 그렇게 핵심도 아니고 중심도 아닌 사람한테 왜 이렇게 그 수많은 회의에 차출을 합니까? 아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이 또 이제 법적인 대응까지 나섰습니다. 네네. 신용환과 뉴스타파 대표 또 기자 네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라고 어제 기자단에다 네네. 문자를 다 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 서로 회의했다. 그러니까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했다. 이거를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나는 명태균 씨와는 모르는 사이다. 네네. 명태균 씨가 운영했다는 미래한국 연구소라는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나 관련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연히 누구에게도 전달한 바도 없다. 본 적도 없고 또 본 적도 없는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문의 글을 쓰면서 고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아직 고소장을 못 받아봤으니까 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우선은 그냥 객관적 주지의 사실만 저는 명태균 씨를 모르고 강혜경 씨도 전혀 몰라요. 우리 교수님도 모른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 당일날 제 손안에 제 PC에 와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 사실이죠. 그건 시간을 제가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보고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 네네. 실체가 그러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객관적 사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께서 지금 갑자기 이제 저를 고소하고 막 하는 것이 아마 뉴스타파 그 영상을 보고 했던 네. 모양인데 그 영상의 원본에 보시면 네. 저는 그 누구를 특정한 바가 없어요. 제가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재밌게도 뉴스타파 영상에 그 아마 나레이션 하시는 분께서 아하. 신용환이 이러이러한 분을 지목했다라고 나레이션이 돼서 아마 그렇다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지목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두 아하. 번째로 그 자료를 펴놓고 뭐 회의를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말로 할 수도 있고 한 장짜리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그날 비상이 걸려서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한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정도 큰 틀의 기억이지 세세하게 뭘로 했다 구체적인 거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세 번째로 재밌게도 뉴스타파 밑에 왜 뉴스 기사가 붙어 있잖아요. 네. 뉴스 기사를 보시면 명백하게 거기에 찍혀 있어요. 신용환은 그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저를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라는 괜찮습니다. 이름이 언급이 됐다라는 그 보도를 가지고 기왕 고소를 했으니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다 파일을 오픈하면 네. 나오겠죠. 잘 됐다. 그러면 그래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네. 뭐가 있습니까, 교수님?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6천 몇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뭔가 있겠죠. 6천 몇 개요? 네, 그렇게 많아요, 파일이? 6.7기가 이상이 되니까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자료들이 있겠죠. 대선 관련된 자료, 대선 때 했던 폴더니까요. 네, 자료들. 저도 그걸 최근에 이제 뭐 보다가 이 예. 명태균 씨 거를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가 됐지만 그러면 여론조사 자료는 그것만 있을까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대선 때 얼마나 깊숙이 그 아니 자료가 명태균 씨 거를 말고. 제가 특정하지는 않지만 뭐 여러 회사 거를 했겠죠. 그런데 뭐 저는 제가 여론조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여론조사 자료를 받을 특정한 이유는 없어요. 예. 근데 6.7기가 전체 전체. 파일은 그렇습니다. 현재 파일이 6.7기가 나네요. 네. 파일 숫자는 한 6천 개 정도 6,000개 되는데 정도 물론 이제 됩니다. 정책을 담당했으니까 정책 파일이 많겠죠. 네. 상대적으로. 그러나 제가 전략조정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체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전략조정 회의라는 걸 해요. 7시에 선대 본부장님들 회의를 해요. 아마 장해찬 씨가 제가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대 본부장 회의가 그게 최고 헤드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큰 틀의 것들 또는 추상적인 것들 네. 어떤 전국적인 이런 큰 틀의 것을 논의했겠죠. 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빠지니까 어느 지역을 보강하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전략 조정 회의는 일정 예를 들어서 전략, 기획, 메시지, 뭐 저처럼 정책 공약, 대변인, 홍보 SNS 조직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모여서 아하. 자 그러면 어디가 빠졌으니까 어디로 일정을 급히 바꾸자 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정책 공약이 또 더 센 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 공공기관 뭐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갑자기 이제 아주 센 거를 해서 선물 주듯이 이제 뭔가가 이 빠진 쪽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럼 그에 따라서 메시지라든지 SNS라든지 조직을 갑자기 또 바꾸니까 조직을 누구를 동원해서 뭐 시장을 어떻게 하고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련의 이제 실무단에서 벌어지는 그 각 파트별 실무 책임자들이 하는 회의가 전략 조정 회의예요. 네. 예.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했던 일에 대한 상황 점검에서 일일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걸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많은 자료들을 다 이렇게 해서 갖고 있다는 가지고 거죠. 있다. 그 중에는 가벼운 얘기만 있겠습니까? 아하. 꽤 무거운 얘기도 있겠죠. 지금 자료 보고 계세요? 이제 저도 하나씩 찾는데 하도 이제 기자분들 네.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의 테이블에 어제도 새벽 아직 자료 못 2시쯤에서야 보셨군요. 테이블에 앉아봤어요. 이게 얼굴이 퉁퉁 지금 보이는데. 네. 자료 보시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뭐 여론조사 관련돼서도 예, 있겠지만 다른 정책적인 거 네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하나만 제가 네. 단적으로 뭐 팁을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정책들을 저도 취합하고 만들 당시에는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초안을 마련해서 오고 저희는 마지막 마무리. 제가 뭐 신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알지는 못하니까 전문가들의 네, 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A4 두세 장 압축하고 마지막에는 그게 공약집에 채택된 건 공약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다시 리뷰를 해보면서 네. 요즘 뉴스에 논란에 나오는 곳곳의 것들이 이 정책 입안 단계에 들어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 여사 관련한 뭐 예산 아니냐 뭐 아니냐 사업 아니냐 예, 하는 예. 부분들도 이미 일단 용어에 일치되는 거 물론 제가 그걸 다 추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단일 수도 있지만 네. 용어가 일치한다. 예를 들어서 용어가 일치한다. 뭐 지금 R&D 예산을 계획이 있었던 어떻게 해서 뭐 전용해서 예. 한양대 교수가 무용과 교수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거 그 용어를 보시면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치밀하게 그런 것들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아니 대표님 들으시면서 좀 어떠십니까? 이게 공약 자료 여기에도 김건희 네. 여사 이제 관련된 네. 내용들이 벌써부터 녹아져 있었더라. 공약 그럼 때부터. 지금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네. 공약집이 건 400페이지 이상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많은 공약이 있어요. 중앙 공약이라고 해서 경제, 뭐 문화예술, 뭐 보건복지 이런 중앙 공약이 있고요. 네. 뒤에 보면 각 지역 공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쿵 공약이라고 그래서 짧은 거 있잖아요. 59초 이내에서 이렇게 맞아요. 소화했던
이준석 대표가 아주 굿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 그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의 걸작이 있습니다. 초록색 번호판, 예, 그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각 지역 공약에 예를 들자면 양평, 뭐 원안 대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대선 때부터 치밀하게 검토했다라고 처음에 누군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 말을 바꿨죠. 그러면 치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제가 공약집에 마지막 저희가 공약회의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야죠. 네. 대안으로 변경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원안을 폐기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경이라든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안은 없었다는 거죠. 다시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반증이 되는 것도 있고 직접적 증거가 직접적 되는 증거도 것도 있고 있고. 조금 더 직접적인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교수님? 아마 메신저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만약에 고소 고발을 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방어를 뭐 하는데 방어를 하는데 방어, 이제 무기가 공격이 있어야 최선의 되니까. 방어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사람에 대해서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칠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명태균 씨 건에 대해서만 저는 집중해서 얘기를 했고 네. 제가 한복판에서 거쳐온 또 저를 도와서 일했던 저희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단 하나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체 사람 얘기를 피하는 건데 네. 공인된 회의체에 누가 참석했다 이건 공인돼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만 말했을 뿐인데 지금 뭐 메신저를 그 정도로 공격하고 고소를 한다 그러면 네. 저도 뭐 수사를 받든 뭐를 하든 다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이게 공개가 되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대표님. 명태균 그다음에 신용환 네. 이 명신 파일 병신.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계속 네. 지금 이게 나오게 되면 원래는 미래항공연구소 얘기만 하려고 했던 저는 그렇게만 네. 했죠. 부분인데 이 메신저를 공격하다 보니까 6.7기가 터지면 네. 지금 우리 신 교수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여론조사,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이런 공약과 관련된 네. 혹시 게이트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호원 대동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백업 받으셨어요, 그 파일? 6.7기가 백업. 네, 백업은 네, 뭐 백업, 당연히 네. 저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백업을 백업 했죠. 받으시고 걱정이 된다. 제 거니까요. 걱정됩니다. 탈경호를 네, 우리 제가 해드릴 수도 대학 없고. 동기 이택스 대표님 나서야 되는지 뭐,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저 네. 나름 이제 워낙 제가 격투기 이런 거 하고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몸 조심하셔야 된다.